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구 지역 공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대구 미래학교 연속기획, 오늘은 학습자 맞춤형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경상중학교로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구 지역 공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지역 공약은 대부분 대구의 핵심 현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선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해 미래 30년간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2차 전지 클러스터 유치와 대구 취수원 다변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순환선의 단계별 건설과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 지원, 그리고 그에 따른 후적지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구시가 대선 전 건의한 총 82조 원 규모의 23개 핵심 사업이 대체로 반영됐습니다. 공약을 섣불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어쨌든 93%, 95% 공약 이행률을 보인 바가 있고, 경기도도 사실 그분이 경기도지사 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구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현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지방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TK 신공항은 영남을 넘어 국토 남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라며 2030년 개항을 위해 국가의 재정 보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득표율이 23%대에 그친 만큼 향후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 득표율 49.42%로 당선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60% 이상의 지지를 보내 대구가 보수의 성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67.62%를 몰아줘 전국 최다 득표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23.22%를 득표해 민주당 대구시당이 목표로 했던 25% 득표율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3년 전 치러진 대선의 21.6%에 비해서는 1.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상인은 특히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또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도 새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대구 미래학교 연속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자 맞춤형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경상중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경상중학교는 2022년 대구 미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4년 동안 교실 수업 방식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탐구와 실행, 성찰의 과정과 핵심 질문, 피드백을 활용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해 공식으로 문제만 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서 그걸 대입을 해서 푼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세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게 해주는.
교실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전교생에게 태블릿을 보급하면서 특히 1학년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별 특성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이 수업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육의 방식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거나 전달하는 방식이 과거 글이나 종이를 통해서 쓰던 것들이 이제는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서 글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사회에 맞는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상중학교가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수업과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준과 특성, 배경을 고려한 수업과 평가가 다른 학교와 다른 점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또 몰입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늘 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또 나누며 실천하고 협업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스몰 스타트 빅 체인지, 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경상중학교. 대구 미래학교의 선두주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혹시 전세 사기는 아닐까 걱정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또 전세금 차고 전력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바뀐 건지 박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던 30대 남성 A씨.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문자 한 통.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가니까 계속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대출 갱신을 해야 되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이제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뒤 최대 7일 안에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되고 월 3회로 조회 횟수는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PC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 정보 확인, 계약 후에는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전세 사기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상위기 문제를 짚어봅니다. 백창현 기자가 생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기상위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안성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진숙 씨. 고 씨가 처음 안성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농촌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논농사에 쓰는 모짜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벼 모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크니까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한 게 심어지질 않아서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아예 다 키운 거를 사다 심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축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니 전기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 씨는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탓도 기후가 점점 저기니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계 사업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온 백승엽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 씨는 올해 10만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3만 마리 수준으로 줄이고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물복지라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당 사육 두수를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조금 개체수를 줄여서 이 안에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백 씨는 수익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평균 온도가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의 모내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지난해는 평균 한 달가량 일찍 진행됐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쌀의 등습기에 영향을 줬고 결국 지난해 안성에서 자란 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특등과 1등급 출현 비율이 한 80% 이상 정도는 안성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좋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문제가 쌀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는 올해 모내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기후위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희생해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과 또 그들의 의미 담은 애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저 광복 80주년 행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행사 참석하느라고 바쁩니다. 1960년대에 설립된 광복회, 실제 이 광복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금년이 광복 80주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복회의 일종의 생일날입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고 또 1910년에 경술국치로 해서 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몽땅 뺏겼단 말이죠. 그것을 35년,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80주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감동했던 세대들은 다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신데 역시 글로 배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동이 좀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감동했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0주년 더 의미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과거사 청산권 같은 좀 민감한 소재들 때문에 역사 인식에 대한 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시나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 광복의 이 감동 이것을 기억하기커녕 오히려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시 일진의 시대가 지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또 무슨 독립기념관 모두가
일제가 나쁠 게 뭐가 있냐 하는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일과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수탈을 했다, 또 많은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걸 반일 종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80년 동안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이게 경제 발전에만 급급하고 그냥 달려온 것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공허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광복회가 이 혼탁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복 정신을 조금 이어받아서 이 되새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15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이렇게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전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요, 폭력적인 일본이요, 우리를 못 살게 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일본이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한 일본이니까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자꾸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분명하게 갈라서 전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전후 일본은 평화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 또 민주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애 정신으로 그분들을 대하자. 한국과 일본 옷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요.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중국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항일 전선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해서 또 우애를 표시해주고, 이런 것이 80주년을 통해서 한번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할 또 인물들이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광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복회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뭐 필수 과목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배울 생각하지 말고 광범한 독서의 폭을 넓혀달라. 그리고 애국주의적 있었던 많은 분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그것을 좀 봐서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지, 뭐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나는 이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올 한 해는 더더욱 바빠지실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광복임을 널리 알려주시는데 또 여념없이 활동하실 텐데 네.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네. 후손들에게도 광복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80주년을 회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뜻있게 맞이하면서 뜻있게 세우면은, 그 정신을 태우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복 회장님과 오늘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해 대구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배태숙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의장은 유령 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중구의회와 1,8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고 또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대구 지역 11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평가는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와 한문 등 6개 영역으로 시행됐으며 선택 과목도 실전과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구에서 21,836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증가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좌훈승 교수팀이 실시간 시스템 분야 최고 권위 학술 대회인 IEEE RTAS 2025에서 아시아 최초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가 주관하는 RTAS는 실시간 시스템 분야 세계 2대 학술 대회로 좌 교수팀은 로봇 운영체제 로스2에서 계층 간 실시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좌 교수는 지난 2012년 또 다른 세계 2대 학술 대회인 IEEE RTSS에서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아 아시아 최초로 양대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남구는 타 지역에서 남구로 전입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4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생활 가이드가 담긴 웰컴 지원 박스를 제공합니다. 이 박스는 이달부터 전입 신고 시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구청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71곳에 폐의약 풍수거함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달서구에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부모 공감 토크 특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특강은 달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달서구 아동가족과에서 왔습니다. 달성국립도서관은 12일부터 한 달간 달리고 인문학 탐방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달성군과 고령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역 특성에 맞춰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